자. 오늘 어디 하기로 했지? 2019 하기로 했죠? 오케이. 2019년도 자, 2019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연도로 하는 건 제 맘이에요. 엿장수 맘이야. 선생님 엿장수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쉬운 것은 좀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쉬운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면 정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시대를 쭉 출발점부터 가잖아요. 선사시대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쉬워져요. 공부하는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는 막 뒤섞여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현대사 앞에 나온 경우도 있고 막 뒤섞여서 나온 경우는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연습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청동시대 주역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안 틀려야 할 부분 중에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꼭 동그라미 쳐야 돼. 두 번 읽지 않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 시험 문제를 풀 때 요령이야.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연천 전공리 산양동이 주목도께 출제됐다. 맞죠? 무슨 이론이 파괴됐습니까? 모비우스 이론이 파괴됐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적어서 판서 귀찮아져도 모비우스 이론이 파괴되었다. 왜? 모비우스 이론은 유럽 애들, 아프리카 애들만 주먹도끼를 쓰고 우리 아시아 쪽은 주먹도끼 집게 정도만 쓴다는 거야. 지네들 주먹도끼 쓰고. 근데 우리나라 주먹도끼 집게가 동시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모비우스 이론은 파괴되었다. 단독문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동네 이름이 뭐냐? 경기도 연천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연천 전곡리까지. 두 번째, 창원 바울이에서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됐다. 이건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이다. 강화 부근에서 탁자식 고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름이 나오면 힘들겠지.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부근에 곡물을 담은 빗살무늬가 만들어졌다. 네, 신석기입니다. 서울 암사동에서 빗살무늬가, 그 다음에 집터가, 대신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부산에는 폐총이 있고 여기는 폐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에 너무 많은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부산에는 폐총이, 조개를 잘못 버려버린 쓰레기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서울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거로 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음력 12월에 제천행사 이용고 부여입니다.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었다. 형옥이라는 밑줄 긋고요. 형옥이라는 말은 감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마다 10월에 하늘의 제사 지내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췄다. 무천이라 한다. 동해입니다. 두 개 다 제천 형사입니다. 하나는 부여, 하나는 동해. 옳은 것. 1번가 오부제가 있었으며 계루부 밑줄 보면 되겠죠? 고구려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지배자 신지, 읍차, 견지, 부래. 이건 사만입니다. 죄를 지어 사람이 초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않는, 이것도 사만입니다. 뭘 의미하죠? 재정이 분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정이 분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만시대에. 4번 나.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체카라고 하여 노비나 소말로 변성하였다. 예, 이게 동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 뭐 다 보너스 문제니까. 3번 문제. 가왕의 시기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 이자겸 척중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에서 여호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여호와 송을 멸망시켰다. 여를 멸망시키고 송을 멸망시키는 데다 화살표 당겨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 사건을 뭐라 합니까? 그러면 정강지변이다. 정강의 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강지변을 통해서 원래 송이 있는데 남송과 북송으로 이렇게 나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강지변부터는 여진이 송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잔존 세력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성과 북동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짐으로 나올 수 있고 정강지변이 이걸 계기로 나타난 고려의 통상무역이 이치가 바뀌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봐봐. 고려한 나라 병난제 물건 싣고 바로 산둥반도로 바로 갔다고 송나라 시기에는. 네. 산둥반도로 다이렉트로 갔다고 직접 교류하게 됐다. 그러나 정강지변이 쪼개졌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병난도에서 물건을 싣고 서해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군산 아파트 하루, 여기 흑산도, 군산, 흑산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서는 한국 이쪽에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통상 교역하라는 이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송 때와 남송과 북송을 쪼개졌을 때 기본입니다.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 중략,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인이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누가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나요? 이런 의견을 보낸 사람 누구예요? 응? 김부식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이자겸 같은, 이자겸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인종이죠, 인종. 몇 번 문제지, 지금? 3번 문제. 인종식이. 이자겸이 직접 여진의 인편을 보내서 군신관계를 청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옳은 것. 이 시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후에 묘청연합이 발생하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서경에 대하공을 짓고 칭지의 권을 주장하였다. 누가? 묘청이. 1번 도평의사들 정치를 주도하였다. 도평의사사 원간섭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죠. 도병마사가 원간섭기가 되면 도평의사사로 계칭이에요? 격하예요? 계칭입니다. 이유는 도병마사가 송이나 당에서 수입한 물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략을 수행하여 주자가래를 보고하였다. 성략 수행, 원간섭기에 안양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략이 유래되었다. 4번 몽골의 침략에 대항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최우죠. 최우 정권. 연도로 치면 1232년에 강화천도. 임금으로 보면 고종임금이기도 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밑줄 친 기억이 우위라는 사실을 옳지 않는 것. 기억만 먼저 읽어볼게요. 1919년 독립운동. 1919년 3.1운동이죠. 또 다르게 하면 기미독립운동. 1919년은 기미년이에요. 기미년, 기미독립운동, 기미독립선언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3.1운동 선언. 이후에 일어난 사실 1919년이고요. 그럼 1919년 이후 거 고르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군요.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세 글자네요. 23년. 정우의 선언 1926년. 정우의 선언 하나 앞에 둔다면 정우의 앞에 하나 뭐가 있어요? 조선민흥회도 마찬가지. 1926년. 조선민흥회, 정우회, 그 다음 발전한 게 신간회, 창간이 되는 거죠. 신간회.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 현재. 조선민흥회, 정우회, 신간회 순서. 아셨죠? 조선민흥회, 정우회에서는 신간회. 끊임없이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병천의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1912년 독립의금부. 국권이 피탈되고, 국권 피탈은 1910년이죠. 고종임금의 밀명, 비밀스러운 명령에 따라서 임병찬 등이 만든 게 독립의금부. 오늘날의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태인 지역에서, 정읍 여러 지역 요즘 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독립의금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선민립대학 22년, 23년 이 정도에 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 문제 5번. 그러니까 문제 4번 같은 경우 우리 알다시피 연도를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암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전근대사 부분은 암기를 못해서 풀 수 있어요. 흐름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은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 방법 가르칠 때 꼭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문제 5번. 미출전 성상 때 편찬된 서적에 설명을 옳은 것. 성상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죠. 왕을 한자식 표현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성상께서는 세조 때 해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완성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성종이겠지. 성종이 갑자기 걸러내는 거죠. 성종은 당연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인물이밖에 없어요. 조선 전기를 마지막으로 15세기 말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종, 그다음에 세조, 그다음에 성종 가장 잘 나오는 인물들. 세종은 당연히 잘 나오는 인물이고요. 자, 동국변감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전쟁을 정리한 셈이다. 예,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오늘도 잠깐 이런 전에 했지만 이민족과의 전쟁사입니다. 1번 지문은 동국변감은 이민족과의 전쟁사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동국 우리나라죠. 병감 전쟁에 대한 역사책이다. 이민족의 전쟁사 동국병감. 이건 세종대왕 때 출발해서 문종 때 완성한 책입니다. 문종이 재밌게 되게 짧죠. 병사였기 때문에. 동몽선습. 오늘도 배웠잖아요. 몽자에 동그라미. 어리석을 몽자. 얘들이 천자문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겠지. 그 애들이 읽는 책 박세무, 중종 때 박세무가 동몽선습. 중종입니다. 삼강행실도 세종대왕입니다. 삼강 3이잖아요. 세종. 효자, 충녀, 열신에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하잖아. 거기 옆에가 저 세종대왕이 맞는데요. 우리나라의 충녀, 열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와 중국의 충신, 효자, 열렬을 100명을 선정해서 책에 기록했어요. 꼭 플러스 해야 돼. 중국 플러스 우리나라. 국조 올해의 세종대왕 때 출발해서 성종 때 안성합니다. 국조올해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국격을 넓히기 위한 국조올해는 국가의 격을 넓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책 나오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도 풀고 또 모의고사도 풀고 끊임없이 푸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시행합니다. 이번에 좀 쉬웠고요. 종합 모의고사 한번 대체해볼까 생각합니다. 20번 어떻게 만들지? 힘들 죽겠는데.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한번 불살러 봐야지. 농계 정신으로 한번. 자, 문제 6번. 가 토지지도는 설명 옳은 것. 토지제도입니다. 고모 월급 얘기죠? 토지제도니까. 비로소 직관, 상관, 각 품에 가를 제정하였는데 간품에 넣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견제했다. 인품에 줄거 봐요. 인품. 시정 몇 번이지 문제가 지금 문제? 문제 6번?
시정, 개정, 경쟁의 시정 전시가죠. 네, 전현직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넣고 나짐을 논하지 않고 인풋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정 전시가인데 우리가 색깔이 자담 색깔은요? 자단, 비, 녹. 자단, 비, 녹.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삼, 단삼, 비삼, 녹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정제식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 자삼, 단삼, 비삼, 녹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했다.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잔반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결정하였다. 보시면 자삼은 18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자색이니까. 자색은, 여기 보면 자색을 18등급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품들 있잖아요. 예. 요게 지금 보시면 지문이 그거예요. 예. 간품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9급 수준의 문제를 풀어서 답이 1번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왜? 해석력이 딸린다고. 수험생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총 18분으로 주는데 왜 간품을 따지지 않고 준다고 하는 거지? 18등급 가지고 이렇게 점수 감소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체, 시체 감소 들어가잖아요. 아니, 품에 따라 이렇게 양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데 왜 보시면은 간품을 따지지 않고 넣고 나짐을 따지지 않고 인품만 반영하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이게 함정이면 빠지는 거. 이게 도저히 난 이해 안 간다는 거지. 네. 어떤 수험생 이거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요거 해석하시면 돼요. 예. 자삼. 자색에 한해서 18등급을 구분하고 나머지를 단 B3에 대해서는 간품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틀리시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기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오더라도 어떡해요?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히라고. 시험장관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고. 이거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자색은 따지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색은 18등급을 나눴고 간품을 따지지 않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산간이 지급되는 지혜에 대해서 무반에 차별되고 개선됐다. 이건 경정전식과 산간이라는 말은 허직,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요즘 치면 유급 휴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급 휴가 받고 돈 받는 사람들이요. 전임 향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하나, 이건 과전법, 경기지방에 하는 거. 고려 건국과정의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서, 이건 역분전, 태조 왕건이 농공행상적 성격이죠. 전제의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이냐. 자, 문제 7번. 문제 7번 그래프가 좀 잘못, 이렇게 편집 과정에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보시면. 제일 앞에 게 지금 1895년에 있었던 을미흡연입니다. 연도를 위에다 적어볼까요? 연도가 지금 연도를 안 적어졌군요. 네. 을미흡연 1895년 지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사이가 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을사늑약. 을사늑약 1905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 이렇게 되면 되겠죠. 13도 창의 1908년에 결성되니까 이렇게 정리입을 계기로.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가와 나식이 사실 옳은 것.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조금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잘못 아니고요.
편집까지는 약간 이렇게 밀려 쓴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는 걸 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전상해 중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렇게 포함돼야 돼요. 시전상인들 단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 그다음 일본 애들, 뭐 기타 외국인들이 우리 시전상인들 막 독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시전상인들이 이권 수호 목적으로 조직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시장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정 힘이 없어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단체를 뭐라고 한다? 한국중앙총상회란다. 이 사이에 들어간 거니까 정확하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됐다. 이건 1911년이 돼야 되겠죠. 이리 와야 되겠죠. 신민회 말을 잘못 신간에 신민회가 해체되었다. 그 다음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공무수출 막는 반공력을 했다. 나가 아니라 이건 1889년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반공력입니다. 반공력 외우기 좋죠. 보통 이건 쌀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쌀 수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쌀을 외우기 좋죠. 쌀은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하죠.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반공력. 항상 얘기잖아요. 반공량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무조건 연도 물어본다고. 쌀은 사고 팔고 1889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번 일제 항무지 개간 요구를 반대하기 보안회가 만들었다. 보안회가 알다시피 1904년이에요. 요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지. 1904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 가왕태 사시대. 마찬가지 문제 7번도 연도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 8번. 가왕태 사시대 설명 어려운 것. 자, 가는 흑수말갈이 당가 통합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해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재적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며 강국임을 자청하였습니다. 문제 8번은 무왕입니다. 발해의 무왕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왕, 문왕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고쳤다.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대조영을 다른 말로 고왕, 고왕이라고도 합니다. 고왕. 묘호가 고왕입니다. 이름은 대조영이고요. 두 번째, 신라는 급찬, 승정 등을 발해해 사신을 파견했다. 부세기 헌도가.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인데 책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저 7급에 나오는 기출인데 갑자기 9부로 또 내려왔네요. 대흥이라는 독자, 대흥, 문왕입니다. 발해의 문왕입니다. 대흥. 발해의 문왕. 문왕은 두 개 쓰죠. 연호를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두 가지를 썼다. 이 보력이라는 연호가 어디에 등장하죠?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서에는 문왕 때 연호를 대흥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통상 알고 있었다고. 정효공주 무덤이 발견되면서 묘비에
보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여공주 시기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시기 대응만 있는 게 아니라 보력이라는 연어를 썼다는, 두 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시에 두 개를 쓴 게 아니고 하나 쓰고 나중에 또 쓰고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연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연어를 바꿨으면 그건 저도 알 수 없지.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장문유가 당했죠. 등주, 덩저우,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그냥 전통적인 문제야.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문제 9번.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좀 지울게요. 핵심은 사도화자입니다. 사도화자. 문제 9번이죠. 문제 9번. 자, 뭐야 이거? 30대 초반 한국 연락단이에요. 한국과 중국에 뭐가 좋다 서로 손잡는 거지? 공동의 적이 있다는 거지. 그치? 공동의 적이 뭐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주를 점령해 버렸잖아. 기습적으로. 이걸 만주 사변이라고 그러지.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 만주를 빼앗겼잖아. 우리는 우리 땅도 빼앗겼고 공동의 적이 생겼다. 그래서 3일 초반에 뭐가 된 거야? 한중 연합정전이 이루어진 거였지. 첫 번째가 혁신의회. 혁신회와 국민부 두 개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혁신회는 지청층이 중심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게 혁신회가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당입니다. 당에서 항상 뭘 만든다고요? 군을 만든다고요. 한국 독립군이 됩니다. 이치도 잡아야 돼요. 글로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치 잡아봐. 여기 만주잖아. 그죠? 국민부 혁신회 이렇게. 이해 가셨죠?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중연합전,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두 개 힘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호로군과 힘을 합쳤습니다. 호로군과. 첫 번째 전투가 사도하자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거죠. 사도하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사도하 전투 승리했다. 동경성에서, 경박호에서, 쌍성고에서, 대전자령에서 승리했다.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 지금은 공부하는 주니까 책을 보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국민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을 만들죠. 중국의 의영군. 의영군은 농민병이고요. 여기는 철도 기관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그 유명한 양세봉. 여기는 지청청. 자, 여기가 양세봉. 그 다음에 여기가 지청청 활동했던 무대라는 뜻입니다. 얘들이 승리한 전투가 있죠. 영릉가 전투에서, 홍경선 전투에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기본적인 거니까. 한중연합전쟁이니까. 20년대 초반 무장투쟁사, 보훈청 간대우 암기돼 있죠. 순서 물어볼게요, 그건. 그 다음에 3일 초반 한중연합작전,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이 전투 승리한 내용 알아야 되고, 요거. 또 추가. 양세봉은 1934년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출전했다가 함정에 빠져 사망하게 됐다. 그리고 지청천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 할 수 없게 관내로 나가야 되고, 관내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지청천은. 양세봉은 죽고. 그러면 잘 봐보자고. 이 지역의 빈 여백에 독립운동가 어떻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지? 이 여백에 이 사이에 치고 나온 놈이 하나 있더라.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더라. 이게 김일성이 나오는, 아무도 없는 공백에, 만주의 공백에 김일성이 나와서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지금의 김일성과 지금의 김일성을 보면 김성주가 맞습니다. 김성주.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일성이가 지금 김일성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북한의 지네들이 말하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성주. 근데 김일성이 보천보에서 승리한 그 김일성이 지금의 그 김일성이 나는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게 김일성이 아닌데 원래 김성주인데 그 김일성이 김일성일까? 약간 미스터리. 이건 우리도 풀 수 없어요. 우리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역사가라는 게 훗날 이 스토리가 풀린다면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단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요 시기에 빈 여백에 이 여백 시기에 이때 나타낸 사람이 김일성이다. 동북 항일 연구를 끌고 왔다. 보천봉까지 조강복호에 길잡이를 통해서 길 안내를 통해서 보천보전에서 승리하더라. 그럼 최소한도 이 빈 여백에 요 사이가 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단독 문제가 아니고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김일성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역사에 동북항일연군 또는 조강복회 또는 보천보전투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름을 두지 않더라도. 그럼 최소한도 이 빈 시간대 이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이다. 이해 가셨죠? 충분히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도하자 승리했으니까 1번에 양세봉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나와야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우리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올려볼게요. 3일 초반이잖아.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로 한국 독립당 지청천입니다. 한국 독립당의 여기 좀 굉장히 적었군요. 있는데 한국 독립당의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의 산하부대로 동경선 전투에 수행하였다. 동경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답은 3번이죠. 이 전체를 다 알게 되면 풀어지는 거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이건 조선의용대 얘기합니다. 4번 질문은 누구의 얘기는? 김원봉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까지 중에서 9번이 가장 여러분의 난이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든 아니면 이 내용을 보든 정확하게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뇌에 관련된 임난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이후입니다. 임질에 대한 이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걸 안 읽어도 되잖아요. 질문지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옳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기억번. 옳은 거 볼까요? 내일부터 4번부터 가겠습니다.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량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 네, 4번 지금 견종법 후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맞아요. 견종법. 3번 감저보, 감저신보 등 재배법이 나왔습니다. 네, 농서들 나왔죠. 농서들. 농업기술서. 인상과 더불어 상업작물이 재배되었다. 예, 전 후기가 되면 상품화 작물들이 막 나타나죠. 인상을 포함한 상품화 작물들이 대거 등장하더라. 1번 질문.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1번이 답이겠네요. 옳지 않습니다. 뭐냐면 말하는 신해통공은 유기전이 포함된 게 유기전을 제외한 자가 돼. 앞에다가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폐지해드리 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궁궐이 있고 여기 유기전이 있다고. 여기 시전 상인들이라고.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정조임금이 폐지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보시면 신해통공을 통해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맞아요. 그런데 항상 요걸 제외합니다. 종로에 있는 유기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금난 정권, 즉 일반 잡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잡상인들이 난정을 못하게끔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풀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누가? 정조임금. 이걸 신해통공이라 합니다. 꼭 하는 단어. 이건 기출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철폐해야 됩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1번. 당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해서 옳지 않는 것. 이승의 제왕기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당군부터 서술하였다. 이승의 제왕기. 그 제왕옹기와 삼공사의 공통점이 뭐죠? 당군을 기록하고 있다. 제왕옹기와 삼공사의 공통점이 당군을 얘기하고 있더라. 왜일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나라가 몽골의 원 간섭 초기예요. 저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우리 징기스칸 후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우리는 징기스칸 후예 아니고 우리는 당군의 후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그래서 삼공유사와 제왕옹기의 특징이 당군을 서술하고 있더라. 자존심을 살리고 있더라. 홍만정의 역대 총독 목록은 당군 총청의 입장에 기술하였다. 이거 7급에 나온 것들인데 막 나왔습니다. 이규배의 동명항편은 당군의 건국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군 X 주몽 다루고 있습니다. 주몽. 고구려 건국자 주몽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규배의 동명항편.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김희독립선언에서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습니다. 김희독립을. 맞죠? 1919년이니까 김희독립선언이 여기다 2333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4252가 되겠죠. 단기라는 단어를 써요. 단기. 4252년 막 이런 식으로 쓰죠. 지금 우리 이런 용어 쓰지 않죠. 예전 역사책을 보다 보면 옛날에 막 1900 초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막 단기 몇 년, 60년, 70년까지도 뭐 이런 얘기를 막 쓴 것 같아요. 옛날 책들을 고소증 가서 보게 되면 힘들어. 우리는 단기란 거 공부 잘 안 하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연도에다가 요거만 더 하시면 돼요. 2333년부터 더 하면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우리 시간이 잘 들어가지? 큰일 났네.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서가 또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책 보세요. 신이 한 일로 신임이 즐거워. 신기하고 이상한,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적는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상궁사.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옳은 것. 불교 승려의 정기를 수록했다. 해동 고성전 각훈이죠.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사를 답은 2번. 다 맞으라고 주는 거.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 동사 강목,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강목체란 얘기야. 네. 강가목을 소설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스승이 이익인데 이익의 주장을 잘 견주했다. 즉 삼국사역을 공부해봤더니 신라 중심의 역사책을 쓰더라는 얘기야. 누가? 김부시. 근데 여기는 고구려를 되게 강성한 나라로 스승의 뜻을 가장 잘 수용한 내용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즉 시세, 다르게 표현하면 시세가 어느 나라가 가장 시세가 있었느냐,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있었는 나라냐. 김부식은 자기 고향 마을인 신라를 보는 거고 이익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야. 삼국 중에 고구려가 가장 강성하지 않았겠느냐. 그 시세론을 제자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고구려의 강성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승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왜? 아니 봐봐봐. 18세기에 앞에 선조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 그 유명한 삼국 사기에 대한 책을 반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뜻을 제가 잘 따르고는 있잖아요. 야, 이 책 잘못된 거야. 삼국 사기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대단한 책이죠.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에 서술하였다. 삼국 수업 시간에 계속 했잖아요. 유교적 관점, 성리학적 관점, 삼국사기. 누구예요? 성리학적 관점입니까? 이재현. 구분하라고. 언제든지 지문 나오잖아요. 맞는 지문으로 나오긴 했지만 유교적 관점. 왜? 김부시 살았던 시기는 아직 성리학이 유입되지 않은 시기니까. 고려 말에 온 간섭기에 성리학이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풀렸죠? 다음 페이지 13번. 가체결이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실로 옳은 것.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5월달에 뭐하죠? 전주해약입니다. 5월달 전주해약을 맺고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게 됩니다. 체결 이후 이런 사실로 옳은 것. 그러니까 1894년 5월 이후의 내용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지. 농민군은 항토현에서 가명을 격파했다. 가명군을 격파했다. 항토현에서. 이건 1894년 4월 달에 항토현 전투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벌사 수세를 강제로 거였다. 1894년 초니까 1월 달.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서 처벌했다. 1894년 1월 달.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합류한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이걸 논산해맹이라고 불러요. 논산해맹. 1894년 10월. 그리고 우금치 전투 1894년 11월.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또 들어갈 게 있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불렁켜도 나온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암기상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궁, 청, 갑. 궁청갑. 1894년 이런 시기에요. 6월 11일, 13일, 15일 이런 식으로
경복궁, 기습, 점령. 고종임금이 경복궁에 계시는데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고종임금이 깜짝 놀랐다. 전봉준이 2차 봉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물어보죠, 판사가. 아니, 동학이 잘 잠잠해지고 잘 수습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봉기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경복궁을 기습점에서 우리 양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신하된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봉기한 원인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 전쟁, 갑오 개혁, 붕청갑 암기상이에요. 동학의 내용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선후관계 끊임없이 물어보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동학의 선후관계란 얘기는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동학의 흐름을 압니까? 1894년 1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잖아요. 1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개월 사이에 우리 역사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다고. 왜일까요? 우리 농민들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지시를 하게 된다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하고 내가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에 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개월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동학에 대한. 그래서 합쳐서 동학, 농민운동 이렇게 해요. 물어볼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동학의 숫자가 많았어요? 농민의 숫자가 많았어요? 따져봤을 때. 우리 보통 이걸 동학, 농민운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학교도가 많았어요? 농민 숫자가 많아요? 물어본다면? 재판 기록에 나왔잖아요. 동학교도보다 원을 가진 백성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예. 누구보다? 동학교도보다 원민이 훨씬 더 많았다. 되게 원망스러운 한을 가진 착취당하고 온갖 만행을 당했던 억울한 농민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원민이라 불러요. 원망스러운 원자 써서. 혹시 이런 것도 나올 때 체크해야 돼요?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한 이유는 동학의 숫자 주도했고 동학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틀린 점이에요. 여기 더 많다. 옳은 것. 1번 농민군이 향토에 가면 이거 했구나 이거. 답은 4번이 되겠구나. 문제 14번 가볼게요. 가시계 경제상에서 옳은 것. 국호를 신라로 제정하였다. 구주 오송을 설치하였다. 국호를 신라로 제정하신 분 누구예요? 지증왕. 구주 오송을 설치한 사람? 신문왕. 대공의 난이 발생한 거? 해공의 난. 해공왕 시기. 그 다음에 독서산포가 원성왕 시기. 신라 전체의 흐름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덕왕 때. 그러면 보시면 가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경해.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성경천 10시이면 어떻게? 지혜가 쌓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지금 보시면 대공왕이 이렇게 되잖아요. 해공왕이 죽죠. 그럼 앞에 요 내용을 하나 선뜻히 고르면 되겠지. 백성의 정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정전. 토지 소유권을 백성들에게 가져가게끔 만들었다. 정전. 됐죠? 답은 1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 지중왕. 백성의 구의를 진대법, 이건 고구려 고국천왕 시기. 청주의 거로현을, 청주는 오늘날의 청주가 아니라 청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진주를 의미합니다. 그때 명칭은 청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진주고요. 거로현은 오늘날의 거제입니다. 거제도입니다. 옛날에 진주목
거제현 이렇게 됐겠죠. 진주목 거제현에 국악생의 노복을 삼았다. 국악생의 노복을 삼았다. 국악생의 노급이라. 신라 하대 국악생 노급 신라 하대 소송왕식 이거 좀 어려운 지문 나왔어요. 지문과 관계없이 일단 1번의 선택지가 바로 답이 나와 쉽게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만 문제 15번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개성 경천사 십중석탑 원의 석탑 양식을 본땄다. 경원 이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경천사지 원각사지 이렇게 순서. 경원 이씨 선후관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이건 뭐 경찰직 시험에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인데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 보는 국가직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봤던 기출문제 약간 배정시키는 겁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제는 주심포 양식이다. 제가 애호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대답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주심포. 다르게 표현하면 고려시대 원간석기가 되면 원나라 양식인 다포 양식이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고유의 주심포 양식을 고려시대에 만든 게 있더라는 거.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원나라 양식의 건물들이 100개가 만들어졌다면 신라 양식에 몇 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흔적이 보이더라는 거지. 다포 양식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남계불이라고 그랬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라고요. 안동, 영주,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무, 강릉 가면 차 한잔 마시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제는 주심포, 목조, 건축물입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주심포 양식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륵사지입니다. 정림사지가 아니고 미륵사지에 백제 무왕의 부인이 쉽게 얘기해서 물주란 얘기야. 돈 내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미륵사지 안에 사리함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그 백제 무왕의 부인이 오늘날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사택시 가문의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되게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죠. 그동안에 우리는 신라 공주와 결혼했다는 게 설이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게 무왕 얘기인데 선화공주는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왕비가 사택시 가문의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막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야, 그러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 공주는 가짜구나. 이렇게 판독이 되는 거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일부 50% 역사학자들은 상무사에 이 얘기를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는 말, 꼭 왕비가 한 명만 있었겠느냐. 몇 명 되지 않았겠냐. 그 중에 한 명이 선화공주가 다른 데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또 희망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믿는 것에 되게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4번 김제 금삼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하기도 합니다. 답은 3번. 잠시 쉬어갈까요? 네. 아니, 쉬지 말자. 그냥 괜히 마치자. 그냥 마치자. 오버돼도 괜찮으니까. 괜히 막 이제 시간 내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간 돼서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늦기 시작했잖아. 해버리자. 16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주세붕이 비로소 뭘 만들었어? 서원. 창건할 적에 세상의 잠은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물이 된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채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지, 김경필 같은 이가 살던 것에 서원을 건류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 보겠습니다. 지방의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이다.
향교가 유일한 지방의 관악이죠. 오늘도 배웠죠. 관악, 사학, 국립, 사립 구분하라고 그랬죠.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서당에서. 성적 우수자는 문과 초시를免조제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학당에서, 서울의 사법학당에서 중간고사 기말고 사기 성적 잘 나온 애들 한 10명 뽑아서 입학시켜줬다는 거예요. 상재생이에요? 하재생이에요? 하재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상재가 있고 하재가 있는 하재에서 공부하는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이에 설립한 사설교육의 답은 4번이죠. 선현의 밑줄 긋는다. 선현. 선생님이죠. 성현은 공자님이 되는 거고 구분하시면 돼요. 문제 17번. 가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지은 것. 자,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몇 달 뒤에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일 무역 규칙. 이건 암기해야 돼. 양국의 무제한 규칙에 나온 게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조일 무역 규칙.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항세죠. 네, 조일 무역 규칙에서, 새로운 규칙에서. 두 번째, 김홍집이 일본에서 항준헌에 조선 책략을 가져오면서 그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어디와 함께? 미국과 함께 청에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청은 왜 미국을 우리나라에 알선에 소개시켜줬을까요? 응? 러시아 뭐라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틀린 목적은 아닌데요. 청이 망해가고 있어요. 미국에 알선시켜주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얘들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요. 좀 데려다 써보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알선하였다. 그중 조정 조항과 체육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조정 밑줄 긋습니다. 그중 조정.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처음으로 그중 조정이 등장하죠. 그중 조정. 자, 우리 조선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경우에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거예요. 체국대우가 체국대우라는 거 아시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조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 미국이 최초의 체국대약입니다. 즉 강화도약, 조일무역규칙, 무슨 속약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져 쓴 거야. 미국의 체국대우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93년에 일본 애들이 두 번째 가져갑니다. 한일 개정된 조율 통상 조항에서 야, 니네 미국과 맺은 것 중에 우리 빠진 거 있어서 가져갈게. 개정된 한일 통상 장정에서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문제 18번. 자,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기억부터 니을의 설명 옳은 것. 사관원의 이조전랑의 동호문답 때문에 나오겠네요. 동호문답, 많은 봉사. 동호 독서당에서 머물면서 동호문답. 동호에서 질문하고 대답했다. 시무책이죠, 시책에서. 승정원 우수무지 재생되어 많은 봉사를 올렸다. 상소문이죠. 많은 봉사의 핵심 뭐죠? 10만 양병설이죠. 일본 애들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미리서 10만 양병을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홍문관 부지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지묘. 군주론입니다. 성학지묘. 이건 타율성입니다. 세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게을리지 않는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겠네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1번 사관원 왕명을 출납 왕의 비서관 승정원입니다. 사관원은 그 왕에게 간한 거죠. 간쟁 기능이죠. 니은번이 뭐냐? 이조전랑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빙고 답은 2번. 3번 승정원은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기관입니다. 왕의 정책을 간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이건 사관원입니다. 4번 니을번 홍문관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홍문관은 그런 기능이 아니죠. 왕과 신하들이 토론을 하고 많은 책을 넣고 신하가 왕을 경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죠. 교서관입니다. 교서관. 7급 기출이었는데 갑자기 9급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기본서에는 그 기능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궁중 서적을 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기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지원해주고 밝혀준 유교가 밑줄금 되죠.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하면 어째서이며 유교계에 3개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황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입니다. 19번. 유교 구신론. 유교를 살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였죠. 문명 개화론을 수용해야 된다. 청대학자 깡유의 사상입니다. 깡유의 얘기죠. 문명 개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서양의 사상은 수용하지 않고 기술만 가졌었단 말이야. 일종의 양무운동만 했단 말이야. 청나라 애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도 기술도 같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명 개화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명학, 성리학은 신분제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평등, 인간은 평등하다. 양지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사상. 옳은 것. 조선어를 강조했다. 조선하고 우들했다. 올 정인보. 나라는 형태이고 역사는 신이다. 한국 통사의 박은식 선생의 쓴 책. 여기서 말하는 통사의 통은 고통스러울 통자입니다. 보통 통할 통자는 A부터 어느 지점까지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사는 우리가 나라를 뺏겨갔던 그 시기의 역사를 적는 게 통사. 지문이 뭐라고 그랬지? 나라는 형이요. 네. 나라는 이런 형태요. 이렇게. 나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우리 역사는 지배할 수 없다. 왜? 이 정신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죠? 네. 우리 한반도의 그 권력을, 파워를 지용해서 한반도를 군합발로 밟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반도 역사를 지네들 마음대로 이것마저 뺏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식이 형 이렇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형, 그 다음에 혼사상. 은식이 형, 혼사상을 강조하더라. 히읗. 히읗. 나라의 형태요. 히읗. 답은 2번. 주석, 부주석 체제, 임시정부 주석 김구선생, 독사신론 신채요. 20번 보겠습니다. 시기순. 자유합작운동이 발표됐다. 46년 10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45년 8월 15일이에요. 가장 빨라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해방된 그 연도 12월달, 45년 12월달.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네, 이게 48년. 우리 정부 수립 전에 초비상사태가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흐름을 잡는 문제니까 이건 지금 현재 국가적 문제, 흐름 잡는 문제 꽤 많이 나왔죠. 한 4-5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잡는 문제와 연도를 암기해야 할 부분은 암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